네, 반갑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전날 상승을 뒤로 하고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58, 나스닥도 0.5, S&P 500도 0.5. 자, 전체적으로 다 0.5%씩 하락 마감이 됐고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 마감에 하락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황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날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었다 가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면 차익 매도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확 끌어올르던 그런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조금 끼얹는, 야 조심해, 자중해, 아직은 아니야, 이런 정도의 어떤 경고 메시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있겠죠. 어제 또 빠르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자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주 후반부에 좋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불기둥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쉬어가는 느낌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은 뭐 엔비디아 쪽 실적이 좋게 나와서 엔비디아가 시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게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자, 뉴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뉴스는 이제 숨고르기 나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관세, 연준 다 뒤로 하고 엔비디아에 쏠렸다. 일단 엔비디아는 시장이 종료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제 포지션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급등하는 것을 본다라면은 아마 내일 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보이죠. 오늘 저녁 흐름에서는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반도체 또는 기술주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글로벌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 자, 근데 글로벌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6월달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거의 임박해가지고 얘네들 아시죠? 정치인들이 하는 거 극적 타결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 태평성대가 지속이 된다면 정치인의 필요성이 없다. 필요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예산안 아니면은 뭐 어떤 정책 이런 것들 나오면은 거의 마감 시험 때 거의 들어가가지고 그때쯤 돼서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죠. 하여튼 뭐 걔네들 속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7월 전에 해결이 좀 되려고 뭔가 이제 갈등 요소를 또 빚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극적 타결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 장중 내내 주가는 좁은 폭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하락 마감을 했다. 뭐 크게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자, 엔비디아가 장 종료 이후에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 시행이 유예가 되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단계의 강세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추가 촉매제가 필요하다. 근데 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오늘 FOMC 회의록 발표가 됐는데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캐나다, 유럽, 미국 과의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가 수개월 내로 고율 관세를 철폐하는 새로운 양자 협정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개월 내라고 한다면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세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7월 안에 끝내야지 되는데 긴장감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하네요. 자, 트럼프는 그동안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조립 차량 그리고 기존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해 왔고 캐나다도 4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대응하고 있다.
자,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협상 포인트가 나오긴 하겠죠. 네. 서로에게 이 뭐 관세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서로에게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인 거고, 전부 다 이제 상처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뭐 잘 싸운다 하더라도 한 대도 안 맞고 승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협상 카드로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적당한 선에서 네. 좀 양보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너무 과하게 요구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된다라면, 네,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의 긴장감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실용주의가 궁극적으로 대립보다는 우세할 것이라는 기본 관측과 일치한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 살펴보시면 지난 분기에 440억 6천만 달러, 와 60조 원, 네, 분기 실적이에요. 60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 그 다음에 0.96달러, 1,320원에 달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월가 예상치는 433억 달러였고요. 매출이.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93달러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네요. 네. 자, 그래서 실적이 또다시 증가한다라는 부분인데, 자, 순이익이나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몇백 프로씩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워낙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증가해도 이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증권사 컨센서스, 즉 예상치를 뛰어넘기만 해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I 칩과 관련된 부품을 포함하는 주요 사업 부분인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무려 73%나 증가했다. 네, 이 부분은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자, AI 칩과 네, 관련 부품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없었다면, 즉 AI가 없었다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관세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 속에서 또 한번 강력한 분기 성장을 이뤄냈다. AI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네, 엔비디아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관련 기업들 다 올라갈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AI 칩을 팔아먹는 뭐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또는 이제 뭐 이 소부장이 됐든 관련한 AI 기업들의 주가 상승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엔비디아 하면은 일단은 하이닉스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으로의 그 새로운 칩 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또 삼성전자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네, 나쁘지 않은데요. 네,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런 호실적을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한적으로 네,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숨고르기. 두 가지겠죠. 뭐 내리거나 오르거나 뭐 증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거나 살거나 그런 건데, 자, 일단은 팡 뛰어서 일단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한 2, 3% 정도 한 번 더 올라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등의 포인트가 그냥 0.5%라도 더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판단하긴 합니다. 자, 일단 분위기는 좋게 출발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봐라 올랐지 차익 매도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올라온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은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제 뭐 방산, 조선 뭐 이런 것들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AI 쪽의 강세 흐름으로 연결되어 버리게 된다면 그 약세 흐름이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간의 어떤 수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여부를 오늘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볼 건데요. 금리 인하를 지금 FOMC 의사록에서는 보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부분인데
관세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리는 당장 낮추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된 거죠. 또 FOMC 참가자들 그 회의록을 지금 공개한 건데 이 부분에서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지속되고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약화된다라면 어려운 상충 관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정부 정책의 변화의 최종 범위와 경제적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고용 시장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또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은 경고 메시지를 보낼 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연준이 6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별로예요. 그죠? 네, 조금 별로고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관찰한 뒤에 통화 완화 재개를 검토하겠다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자, 일단은 연준 쪽에서는 9월 달 정도나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점도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시키더라도 점도표상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시장에게는 호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있을 FOMC가 기대감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6월 17일, 18일 지금 그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어떤 상황으로 연결되냐면 저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무역 분쟁이 거의 해결이 돼야 되는 그 시기. 왜냐면 7월 초부터 다시 유예되었던 상호관세가 다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 동결 이렇게 해버리면 좀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점도표를 발표하니까 연말까지 금리를 뭐 한 0.5든 1%포인트는 낮추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6월 이후에는 7월에 한 번 있고 9월에 있고 그렇게 되던가요? 8월에 있고 9월에 있나?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금리를 2번 정도만 더 낮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올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은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 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는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데 이번에 6월 달에는 금리를 아마도 동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오는 9월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9월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59%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내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는 30%, 두 차례는 39%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자, 낮추기는 낮출 건데, 자, 이게 9월달에 한번 낮춘 게 끝이냐, 아니면 한 번 더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30%대 뭐 가능성 이런 건 뭐 나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낮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이 내용들은 저기랑 연결될 것 같아요. 관세.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금통위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금리 낮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성장률 모두 낮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올해 성장률은 0%대 하향 조정을 될 것이고요. 경기 부양 명분의 0.25%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네. 경기 부양을 요즘에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 뭐 부양책을 계속 내보내는 것은 뭐 대선 앞두고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0.2 1분기 마이너스 0.2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전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지금 우울하다고 보시면 돼요. 매우 우울하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우울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겠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추경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추가적인 그런 것들도 한번 하고 있다. 뭐 조 단위로 계속 땡기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뭐 추경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대선 기간이라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좀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어야지 뭔가 좀 살기 괜찮아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인데,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이 되면서 여러 기관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2.75%인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또 다시 생기게 되겠죠? 미국이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낮추는 것은 괜찮은데, 그거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 또 애매해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참 답답한 내용들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쪽에 미국 국채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력도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금리에 대한 매력도를 생각하지 말고, 자,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 부양 효과로 이용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외국의 자본이 야, 얘네들 경기 부양한다더라, 가보자. 일단은 뭐 채권이나 이런 쪽 투자해가지고 이자 받아먹는 거, 이런 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주가가 많이 오르겠구나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가능성을 좀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럼 환율은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금리 인하 쪽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게 되면 2%까지 벌어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오니까 환율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뭘로 퉁쳐야 된다? 경기 부양이다. 즉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내줘서 덮어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더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 모습이지만, 금리 인하는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됐을 때 시장에게 좋은 소식으로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쉬었다 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 일단은 출발은 괜찮을 것 같죠? 다만 그 이후에 차익 매도, 특히 금융투자 애들이 매수를 많이 해왔던 것이 살짝 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 너무 올랐다는 부분들, 그래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 빠질 일은 없잖아요. 어제 3.7% 올라왔잖아요. 그거 다 빼먹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조금씩 내렸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이렇게 가면은 괜찮을 거예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